저는 이 동산고등학교에서 26년째, 그러니까 1996년에 부임해서 26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주진욱입니다. 그 당시에 3명의 희생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를 제가 가르쳤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최창두하고 부광호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 2는 확실히 제가 가르쳐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단이 뭐냐면, 제가 토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이제 제물포고등학교가 축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전에 축제가 끝났고, 우리 학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집에 있는데, 서울 본과에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디 있느냐, 인천에 난리가 났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TV를 틀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TV를 딱 트니까 그 TV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인현동 화재 사건 발생, 뭐 고등학생들 뭐 피해자 이름이 쫙 나오더라고요, 밑에. 근데 거기에 우리 학교 학생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얼른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학년 부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이제 학년 주임인데, 얼른 그 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났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다. 우리 학교 2학년 애들이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당시 교장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를 비상 소집을 했어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다음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아침 8시까지 학교에 다 나와서 전 교직원이 집합해서, 이제 그때 생긴 문제가 뭐냐면, 그 창두 학생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나머지 2 학생은 시신이 있는데 이 학생은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별로 나눠서 인천 시내에 있는 병원을 다 이제 영안실하고 이런 데를 다 찾아다녔어요. 네. 다 흩어져서 찾으러 다녔는데,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찾았다고.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된 이유가 심하게 이제 훼손 비슷하게 이렇게 된 게 있어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데려가는 바람에 없었다가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찾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이제 기억이 제일 나고요. 교실에 들어가면 그 책상에 이제 국화꽃이 놓여 있는 이런 참 답답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직접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에 제가 그 다음 해에 고3 담임이 됐는데, 고3 담임을 하는데 우리 반에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생존자가 우리 반이 됐어요. 네, 그 학생이. 그래서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학기 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아이가 졸업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선생님이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애가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통상적으로 저희는 학기 초가 되면 면담을 하거든요. 면담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 일종의 트라우마죠.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신은 살기 위해서 출입구라고 생각되는 곳 쪽으로 달려가다가 기절을 했고, 기절해서 이제 살아남은 거죠. 살려고 발버둥 친 학생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광호 학생, 부광호 학생은 착하고 재미나고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성씨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광호 저하고도 되게 친했고 이랬었는데 장난도 자주 치고, 창두란 학생은 공부도 잘했고 착하고 참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호프집에 갔다고 해서 이 학생들은 전부 불량 학생이야 라고 낙인 찍는 일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거든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에게 놀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고 없었기 때문에 뭐 그 학생들이 그곳에 간 것이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함부로 매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시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2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고,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것이 2학년 학생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2학년 학생들이 많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3학년들은 공부를 할 때라서 안 가고 2학년들만 잔뜩 몰려갔다는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걱정된 게 우리 반 애들이 걱정이 돼서 다 확인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우리 반 반장하고 몇 명도 거기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중간에 물갈이 타임이라는 게 있었대요. 물갈이 타임. 예. 그러니까 애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회전시킨다고 물갈이 타임에 얘는 나와서 살았고 거기에 타치하고 들어간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오고 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뭐 코로나 이 상황에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아직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뭐 노래방에서도 그랬었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저는 특히나 그 당시에도 그 학생부 담당 교사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힘들었냐면 학생부, 각 학교에 있는 학생부 교사들이 다 모여서 인현동이랑 저쪽 동인천 일대, 그 다음 재물포 일대 이런 데 흩어져서 단속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다닌 거죠. 근데 저희가 가면 그분들, 그 사장님들 말씀은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왜 자꾸 와서 괴롭히느냐. 저희하고 트러블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생들만 다니다가 안 되니까 구청, 그 다음에 경찰, 소방, 시청, 저희 이렇게 해서 5인에서 6인 정도가 밤중에 나갔어요. 밤에 그러니까 9시쯤 모여서 동구청에서 9시에 모여서 같이 이 일대, 송림동 일대 단속을 나가고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불법으로 고용하는 업주들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대부분이 겁을 안 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겁도 안 내고. 제가 재물포역 쪽에 있는 노래방, PC방 뭐 다 다니면서 학생들 참 많이 적발했거든요. 주인들은 저희한테 하나도 안 쫄아요. 근데 경찰을 부르거나 그 시청의 위생관가요? 뭐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 당시에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고 저희도 죄인인 거죠. 왜? 제자들이 죽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그게 참 간사한 것이 잊혀졌었어요. 그랬는데 2년 전에 제가 이제 동아리 활동하느라고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문화회관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 전시회를 하는 거를 딱 맞닥뜨렸는데 불현듯 마치 봉인되었던 것이 탁 터지는 것처럼 옛날 기억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아이들의 유품도 보고 거기에 내 새끼들 저희가 있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고 그 뒤에 이제 그 탑에 가서 이제 묵념도 같이 데리고 간 후배들과 같이 제자들하고 하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일이죠, 사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욕심이 아이들을 망치는 거다. 그런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회 종례하고 이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늘 조심하고 그런 데는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안 좋은 어른들이 자꾸만 그런 걸 만들어내고 아이들을 유혹하고 하니까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재발하지 않게끔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을 할 것이고, 그렇죠. 저는 이 일이, 그러니까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2차 대전 때 나치가 자기들이 잘못했던 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계속 참여하고 하듯이 저희도 물론 그걸로 인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만들고 이렇게 해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실 많이 잊혀졌거든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해마다 11월 그 당시 그날이 되면 하다못해 추모의 묵념회라도 한번 하던가 뭔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인천에서만이라도 그걸 기억하고 희생자들 추모해야 하지 않을까. 단지 호프집 가서 죽었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른들의 욕심, 탐욕 때문에 희생된 건데
그거를 제대로 기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교의 관리자나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 이런 데서는 아마 지워버리고 싶을 겁니다. 예. 그분들은 원래 입장이 그런가 봐요. 저는 그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르겠고요. 단순하게 저는 그 학생을 가르치고 이렇게 보살피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을 누가 외압을 넣고 어떻게 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되어서 학생들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만드는 입장에서라도 저는 꼭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나요? 그게 그 같은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늘 국화꽃을 보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있었고 이제 다독이는 거죠. 저희는 보통 이제 뭐 속된 말로 단돌이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더욱 이제 뭐 유해업소에 가지 않도록 부탁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조회 종례 시간에 이야기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주말에도 어디 뭐 하냐 어디 있냐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쪼우는 분위기, 그다음에 쉬쉬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책상 위에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 국화꽃이 있었던 기억은 나고 자리는 비어 있고 그 기억이 나고 수업을 들어가면 거기에 그런 게 있고, 아마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학교엔 다 안 계신데 담임선생님이 제일 힘들었을 거고, 두 반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8반에 2명, 10반에 1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4반 담임이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중에 그게 아마 보상금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창도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학교에 뭐 TV인가 뭔가 기증도 하고 컴퓨터도 기증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자식 잃은 부모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때 참 대단히 고맙고도 신기하고도 했고요. 그런 분들이에요. 그 두 분이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같이 모여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참 고생도 많으셨고, 저희가 뭐 그냥 죄인 입장이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게, 더군다나 제 교직생활 초창기였는데 4년차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벌써 22년 정도 간 거죠. 지금 이제 26년 차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그리고 빨리 잊혀지고요. 그때는 막 들끓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어른의 잘못 막 떠들더니 이게 냄비근성 또 싹 사라지고 조용하고, 그 이후로도 유해업소들은 끊임없이 생기고 있고. 예, 저는 뭐 이 학교 와서 계속 오던 해부터 지금은 이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부 관련 일을 하는 바람에 교회 지도를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쉬는 날 없이. 그때는 많이 밤에도 나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집사람이 그 뭡니까 이소라의 프로포즈인가라는 그 프로에다가 사연을 보내서 당첨돼서 그걸 방청권을 얻었어요. 제발 크리스마스를 남편과 보내고 싶다. 크리스마스 때는 뭘 하느냐? 교회 지도를 나가죠. 교회 지도를 나가서 저기 동인천 일대 이런 데로 다니고 밤늦게 집에 오니까 그런 사연을 보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한다고 뭐 10명, 100명이 있어도 도둑 하나 못 맞고 막 못 지키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많이 막 그 어떻게 보면 괴롭히다시피 했어요. 저희를 모여서 이게 띠 두르고 이거 저 피켓 들고도 제가 행진을 많이 했었고 한데,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라는 그게 지금은 그래도 사회가 많이 그 발전해서 그런 걸 치유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무식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시간은 흘러가고 학교는 돌아가고 그렇게 졸업시키고 뭐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잊고 살아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2년 전에 그 학생문화회관 갔을 때 그런 전시회 하는지 모르고 간 건데 거기서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막 같이 데려간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은 질문을 하고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있는 걸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뭐 자랑스럽게 내가 막 이야기하는 건가? 저 아이들 잊고 살았으면서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마음감이 교차하고 그때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날. 아직도 스스로 좀 자책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것 같아요. 자식 앞세우는 부모 마음이 뭐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도 1년을 다 못 채우고 저하고 수업을 그렇게 하다가 떠난 제자들이라서 마음속에 있죠. 잊지 않고 그 두 이름은 제가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